희망을 주는 황딱TV, 용기를 주는 황딱TV. 오늘은 세종시를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진로교육과 또 학교 밖 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거죠. 무려 6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제도권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박동 박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아침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제가 세종시에 왔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박동 박사님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에너지도 아주 넘치시는 아주 분이시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취약계층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많이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학교 밖 학생들에는 연구를 하셨다 그러고, 올해는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특수교육 이거에 대해서 하셨다는데, 그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애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 개념상에 좀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 장애하고 특수교육?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장애인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훨씬 더 넓은 광의의 배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구분한 겁니다. 아, 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법도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장애인이라 하면 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장애인 복지법. 예. 예. 제가 얼핏 듣기에도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 장애도 있고, 뭐 그렇죠. 장애란 범위가 뭐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예, 장애는 금방 말씀하셨던데 크게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예. 신체적 장애에는 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뭐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장애인 수가 19세 이하만 해도 260만 명에 달합니다. 19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전 인구가 아니고. 19세 이하만. 와, 19세 이하만 해도 260만 명. 그 중에서 예.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9만 3천 명입니다. 9만 3천 명.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 그나마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0만 명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한 장애, 약간 장애, 뭐 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이제 중증, 경증이 이제 구분되죠. 예.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못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증 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증은 이제 그 조금만 이제 재활을 하면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학교 다니더라도 특수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순회 교사들이, 특수교사들이. 그런 학생들도 특수교육 대상 에서는 저희들은 이번 연구에서는 뺐어요. 아, 그럼 뺐고? 왜냐하면 이게 같은 학생들하고 진로, 직업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 장애 같은 뭐 자폐라든지 뭐 아무튼 이 가족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만 3천 명인데요. 해마다 거의 증가해 와가지고요. 9만 3천 명 정도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돌봐주든지 사회가 돌봐든지 국가가 뭐 좀 책임져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장애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사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무엇보다도 자립해서 생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제 교육 그렇죠. 예,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본적인 생존 교육을 해줘야 돼요. 네. 아이들이 필요로 한 게 뭐 무슨 뭐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자기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제대로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 네. 이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초점이 맞습니다. 돼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육을 네. 너무 고상하게 뭐 무슨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걸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엘리트 교육에 우리 교육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다. 260만 명이 달하는 이 19세 이하의 장애 아이들한테 과연 이 사회가 무슨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마음에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뭐 지금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 이제 저희 막 그 연구 과제죠. 그래서 희망컨대 예. 뭐 잘 많은 것들 정리돼서 좀 많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특수교육 뭐 진로전담 교사 또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예. 사회적 인식이라는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죠. 장애인들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인식인데요. 그래서 취업률이 2014년에 40% 정도 였어요. 아, 40%. 예, 근데 2019년에는 21.7%로 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21.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절반 수준 떨어져 버린 거죠. 이거는 불과 5, 6년 만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장애인 스스로도 이제는 예, 차별받아가면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애플에서는요, 시각장애자, 그다음 청각장애자,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두가 코딩할 수 있다. 아, 코딩 교육을 시켜요? 모두가 코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거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감각이 뛰어나다는 더 거예요. 잘한다? 예.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서 예. 장애인들이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뭐 시각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데 그 시각이 안 보이는 대신에 또 하늘에서는 특별한 재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든가. 예. 그래서 훨씬 뭐 프로그램을 더 잘 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장애가 아닌 예, 그런 시대로 이제 빨리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박사님 지금 이번에 연구하시는 과제도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될 것이고 네. 좀 이렇게 많이 국가적으로도 정책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세미나실에서 만나 뵐까요? 예. 아무튼 세미나실 또 찾아뵙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이고 장애인 학생이죠. 정신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이제 이쪽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둘이 굉장히 코어를 하는 것이